어디 갈지 헷갈리고 다 이뻐 보이는데 방금 전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카페가 눈에 보여요. 광고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것이 광고인 줄 알면서도 소비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구매 전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광고기획 4팀의 김영빈입니다. 이번 강의는 바이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성공 전략입니다. 요즘에 광고 좀 해보려고 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매체가 있어 어디에 광고를 진행해야 효과적일지 고민 정말 많으시죠? 저희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수많은 매체 안에서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블로거 체험단 좀 해보고 싶은데요. 기자단 좀 해보고 싶은데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 등등의 바이럴 광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광고 매체가 다양하고 타겟팅도 정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바이럴 광고의 문의가 끊이지 않을까요? 결론은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바이럴 뜻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바이럴의 뜻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물건, 상품, 매장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입소문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논란이 많죠. 블로그는 그냥 다 광고인 것 같아요. 잘 읽다 맨 마지막 보면 이 글은 땡땡땡 업체에게 제품을 제공받아 쓴 리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체험단은 서포터즈 개념으로 무작위 그냥 아무나 소정의 금액만 제공하면 다 해준대요. 이런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바이럴 마케팅은 왜 끊임없이 찾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비자의 심리 때문인 것 같아요. 구글 소비자 통계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이나 매장을 광고를 통하든 아니든 정말 우연히 발견을 해서 구매 결정까지에 있어서 구매 유발과 구매 결정 사이에 뒤얽혀 있는 공간인 복잡한 중간 단계라는 액션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복잡한 중간 단계인 탐색과 평가라는 행위 안에서 이곳에서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쇼핑몰을 오픈해서 아주 이쁜 모델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어요. 옷도 실제로 이뻐요.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를 가보죠. 웹사이트 안에서 리뷰도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신중한 고객은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요.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해서요. 이런 과정을 복잡한 중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럴의 핵심인 입소문은 잘 만들어진 리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A 뷰티 브랜드의 경우 광고비 700만 원을 사용하고 매출이 1천만 원이 나왔어요. B 뷰티 브랜드는 광고비 1천만 원을 사용해서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광고비는 300만 원 차이일 뿐인데 매출은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는 A 뷰티 브랜드도 모델이 너무 이쁘고 광고 소재 A와 B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어요. 제품 USP도 A사의 제품이 B사랑 대비해서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A 뷰티 브랜드의 경우 배너 광고를 통해 소재 기획과 제작에 많은 시간을 들인 반면 B 뷰티 브랜드의 경우 광고 담당자가 뷰티 유튜버, 브이로그 유튜버들에게 열심히 발품도 팔았고요. 제품 제공도 그냥 해줬어요. 체험단은 직접 메일과 쪽지를 돌리면서 체험단도 섭외했대요. 그래서 그 뷰티 블로거들이 제품을 주니까 콘텐츠도 직접 써줬대요. 바이럴 마케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광고에 힘을 실어주는 마케팅이에요. 이제는 광고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속초로 분위기 전환 겸 여행을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고 실내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친구가 카페를 좋아하기에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보는 거예요. 속초 분위기 좋은 카페 검색했을 때 상위에 한 곳의 카페에 대한 리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광고인 줄 알면서도 리뷰를 보는 거예요. 리뷰를 봤는데 실제로 분위기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고 속초에 카페 거리가 있는 곳에 가봤어요. 어디 갈지 헷갈리고 다 이뻐 보이는데 방금 전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카페가 눈에 보여요. 이럴 경우 소비자는 아무래도 본인이 한번 인지했던 카페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러한 리뷰들이 많이 쌓여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가 여러 공간에서 노출이 된다면 광고인 줄 알면서도 소비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구매 전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독하고 있는 블로거 혹은 신뢰가는 지인, 인플루언서 그들이 해당 물건을 추천했을 때 그 지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에 대한 요청이 아닌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게 된다면 우리 브랜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럴 마케팅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모든 검색 평가의 시작이 되는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플레이스의 영수증 리뷰, 방문자 리뷰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검색을 통한 제품 정보를 알아보는 여성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태그와
함께 콘텐츠가 적재적소에 노출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딱 3가지 전략만 잘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핵심 전략 첫 번째, 키워드 발굴과 검색 노출을 잘해라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에 우리의 콘텐츠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많은 체험단을 섭외해도 키워드 검색할 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뷰티 브랜드의 검색 키워드의 경우 블로그 지수가 좋은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업로드해 주셔야 노출이 잘 될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맛집 키워드로 우리 음식점을 홍보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전문 블로거들이 업로드하는 것이 노출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많이 찾을 만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적재적소에 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지 고민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반복 횟수나 글자 수가 몇 개가 돼야 하는지도 키워드마다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정보 전달을 잘하자입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은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 상승에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무조건 칭찬을 하는 리뷰를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연구에서도 평점이 낮더라도 다양한 내용의 리뷰 개수가 많은 상품을 소비자는 더 선호한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기존 블로그 등의 리뷰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칭찬뿐인 블로그 리뷰를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서 느끼는 배신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부정적이어도 돼요. 솔직하게 요청을 하셔 보세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맡겨보세요. 브랜드의 신뢰도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 전략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준비하자입니다. 진짜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잘 안 알려졌을 때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올바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